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오름폭이 주춤했었던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0.4% 올라서 상승폭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동안 주춤했었던 강남 3구의 오름세가 눈에 띕니다. 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 또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침으로 앞으로의 집값 상승세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흐름도 미리 좀 예견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의 핵심 이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 갑니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각각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볼 건데 지역의 특징 잘 보시고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 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보도 내용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죠. 바로 구역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조건들이 있지만 정말 큰 발목을 잡았던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 정비 지수라는 항목이 있겠는데요. 이런 주거 정비 지수로 인해서 이 재개발 자체가 크게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재개발 자체, 구역 지정 자체가 한 곳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주거정비 지수제를 앞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보도 내용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 도심의 많은 이제 재개발 지역 자체, 예정지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이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거정비 지수제가 어떤 것이고 이런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어떤 곳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거정비지수제가 앞으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빠른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주거정비지수 폐지에 대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정말 이제 그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떤 이제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는지 바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개발 압력 높은 유일한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됐을 때 정말 이제 한강변 아파트로 이제 변했을 때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거정비지수제가 앞으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빠른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재개발 정말 이제 구역 지정 이제 급감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제 서울시장님이죠.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주거정비지수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이제 구역 지정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로 재개발은 주택 공급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거정비지수로 인해서 2015년부터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정말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구역 지정을 받은 지역이 서울 도심 안에서는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가 보시면은 뭐 2007년도에 이제 39개 구역이 지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19개 지역, 2011년도에 뭐 8개 구역 지역이 이제 구역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12년부터 정말 이제 계속적으로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2020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까지 정말 한 지역도 구역 지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구역 지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못 받게 되면은, 이런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26년 후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정말 급감함에 따라서, 그런 이제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이제 주택 가격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6년에는 정말 폭등할 정도로 이제 그 공급 자체가 부족한 현상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재개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 주택 자체 부족 현상을 앞으로 타개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이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거 정비 지수가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법적 요건, 현행 유지를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 보시게 되면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A라는 지역에 이런 동그란 이제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100채의 이제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분의 2라고 하면은 여기에 66채죠. 66채는 노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4%는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66%만 해당이 되면은 재개발을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이제 면적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약 평수로 따지면은 약 3,000평 조금 넘어갑니다. 3,000평 조금 넘어가는 면적, 최소한 이 면적은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 항목, 바로 노후도, 연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접도율 40%. 이거는 이제 도로폭 이제 4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도로폭이 4m가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정말 이제 그 골목길이죠. 골목길 자체가 정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면 꽉 찰 정도, 그런 이제 골목길이 이제 많은 지역들이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도로 폭이 4m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소필지 40%. 이제 과소필지라는 거는 이제 그 주택, 이제 땅이죠. 땅 자체가 이제 그 뭐 필요하냐 필요 없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수밀도는 이제 집들이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 항목 중에서도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항목, 그다음에 선택 항목 한 개를 이제 충족을 하면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랬죠. 근데 이제 전 시장님,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주거 정비 지수제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 필수 항목도 이제 그 법적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되고, 주거 정비 지수제도 이제 그 충족이 돼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켰습니다. 새롭게 도입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거 정비 지수 안에서도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을 보시게 되면 노후도에서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을 해야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면적 자체가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평수죠. 평수의 합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주택이 A라는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주택이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수가 3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2층, 3층.
2층, 3층에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이제 30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0평. 그다음에 여기도 30평. 그러면 연면적 자체가 여기는 30평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다세대 주택의 연면적 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30평, 그다음에 2층도 30평, 3층도 30평, 4층도 30평, 4, 32, 120평의 연면적 합이 계산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노후도 기준 자체가 이렇게 확 올라가죠. 이제 그 신축이라는 이제 연면적 자체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때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됐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이 조금 한 개, 두 개, 세 개가 늘어가면 갈수록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구역 지정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렇게 구역 지정 받기가 이제 굉장히 까다로웠던 이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런 법적 요건만 현행만 된다고 하면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함으로써 이제 서울 도심 안에 정말 많은 지역 자체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노후도 자체가 3분의 2 이상이고 그다음에 면적 자체가 30평 이상, 3,000평 이상 이런 지역 자체가 이제 노후도 조건 갖춘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하지만 이런 주거 정비 지수 이것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을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폐지가 되면 당연히 많은 지역들 자체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해서 공공기획 도입을 위해서 공공으로 기획을 해서 이런 구역 지정 자체를 굉장히 빨리 함으로써 이거 시간적인 그 단축을 굉장히 빨리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공공 도입으로 인하면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으로 도입이 되면은 2년으로 정말 크게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공공으로 이제 공공 이제 주도 개발 방식인가 민간 재개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간에 민간으로 가지만 공공으로 기획을 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빠르게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 공공이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구역 지정까지 2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이제 요건 자체를 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가장 큰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재개발 예정지인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제 입지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왜? 한강변에 껴있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광진구 자양동 2호선과 그다음에 7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2호선을 이용했을 때 도심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고 그다음에 7호선을 이용했을 때는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했을 때도 이제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죠. 여기에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의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강남 지역은 웬만한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죠. 묶여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사 효과로 인해서 광진구 자양동이 그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옆쪽으로는 이제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죠. 이쪽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 그 개발의 호재의 영향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양동 안에서도 정말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정말 이제 많은 이제 그 노후 밀집 지역 안 중에서도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이제 그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고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집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동의서를 걷고 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이런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정말 이제 빠르게 이제 구역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추진이 돼서 이제 뭐 관리 처분이 나고 이제 이중이 철거가 돼서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진구 자양동 이제 눈여겨 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한강변 개발 압력 상당히 이제 높은 지역, 유일한 낙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한강변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강변, 지금 한강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억, 30억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제 재개발 이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미 웬만한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한강변 이제 정비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가가 굉장히 높고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노후 밀집 지역 안으로 정말 동의석 걷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자 이번 기회 놓치면 투자 시기 놓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몰릴 것을 예상이 되고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을 오세훈 시장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재개발 이제 공모전이죠. 재개발 공모전 이 재개발을 이제 할 지역들을 공모를 받는다. 그럼 공모 1이 있겠죠. 공모 1 그 다음에 이제 공모 후 이제 재개발 공모를 하고 나서 이제 지역이 선정이 됐을 때 그 공모 후 바로 이제 전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재개발 이제 공모 전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의 기준일을 이제 공모 1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축 제한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를 보시게 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말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가겠죠.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실거주로 이제 접근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갭 투자로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 피하려면은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피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점하셔야지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피하려면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 관련해서 얘기 전해주셨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팀장님과 1대1로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할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있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자양동 지역, 연신내 지역 이렇게 핵심 지역에 투자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해요. 예약하시고 전화 주시고 또 이제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는요. 서둘러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갈 건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은평구 불광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연신내역과는 걸어서 한 7분 정도. 투룸 시세가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후되고 낙후된 곳이어서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은평구 불광동 지역 이제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향후 이제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죠. 도보로 봤을 때 약 7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이제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전세 않고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1억 미만 7천에서 이제 9천만 원 이제 사이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울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 사업 정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이주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이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는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지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연신내 역세권의 이제 최고의 이제 단점이죠. 단점이 바로 강남의 접근성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1시간 이상 이제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직주근접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이제 신전략거점으로 이제 은평구가 선정이 됐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이제 개발만 된다고 하면 많은 이제 그 수요 자체가 밀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장점 바로 어떤 게 있나요?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지금도 집가가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지만 개통이 됐을 때는 정말 폭발할 정도로 집가가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노선이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이제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저축 노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지역이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쪽으로는 이제 지역주택 조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정말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개발이 이제 정말 확실하게 추진이 되는 지역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과 맞물렸을 때 민간 재개발이 됐든 공공 재개발이 됐든 이런 재개발과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이제 시세 보시게 되면 3억에서 3억 3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약 2억에서 2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 실제 이제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소액입니다. 7천에서 9천만 원, 정말 1억 미만이라는 소액으로 정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은 이제 서울 서북구 안에서도 정말 이제 가성비 있게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정말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을 때 GTX A 노선을 만났을 때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좋은 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건대 입구역까지 걸어서 5분 정도.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양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가까운 곳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제 자양동 지금 현재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 도보를 이용했을 때 5분에서 7분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금액 이제 빼고 나머지 금액 투자를 하시면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 정말 소액으로 한강변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현재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20, 30대 젊은 직장인분들의 수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일대 이제 개발 계획 잡혀 있죠. 정말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봅니다. 왜?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에 굉장히 이제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입지 설명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강남까지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안에서도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스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스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 받아볼 수가 있죠. 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실제로 가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이런 지역 정말 개발을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한강변 아파트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만큼 반사의 효과로 인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광주구 자양동이 그 수혜를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 전세금액 약 2억 6천에서 2억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소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얘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도 있고요. 또 우리 팀장님과 1:1 무료 상담도 가능한 그런 기회를 일러드릴게요. 방금 전 만나보셨던 자양동 비롯해서 연신내 지역까지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예약하시고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는요. 서둘러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3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 역시 두 곳을 가보실 건데 지역 좀 볼게요. 자, 먼저 만나보실 곳은 강북의 핵심 지역 마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원동에서 아파트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가장 살기 좋은 강남의 대표적인 곳이죠.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먼저 가볼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아파트고요. 6호선 마포구정역과는 걸어서 5분 정도, 시세가 7억 1,500에서 7억 3,500 잡혀 있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더워요, 그죠? 날씨 더운데 에어컨 덥다고 에어컨 틀고 다니시면 감기 걸리시겠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목 상태가 좀 목감기가 와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망원동입니다. 네, 아파트 추천드리는 거고요. 뭐 이쪽 라인들 망원동은 아무래도 한강권에 가깝고 녹지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자치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마포구청역 6호선이죠. 마포구청역에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고 추천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5평대부터 한 28평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가 방 3칸에 이제 욕실 2개 나오겠죠. 네, 시세는 7억 1,500부터 7억 3천대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단지형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망원동 지역은 대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두 동짜리 또는 뭐 두세 동짜리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시세는 1억 2천 정도에서 1억 3천 정도면 전세 안고 이렇게 새 집들을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추천 포인트는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높은 거주 선호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 많고 양질의 직장인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임대가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공원화, 상권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가장 서부 라인들에서 가장 재건축의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 등등의 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도심 안에서 상당히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남을 때나 또는 자녀 데리고 어디 갈 때 뭐 시간이 남아서 어디 가까운 곳에 가시더라도 대부분 찾는 곳이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데가 한강권 라인들에 있는 그런 한강 공원 라인들이고 뭐 한강 공원이 가까이 없다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뭐 이렇게 공원들이겠죠. 네. 근데 그렇게 도시가 점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빌딩 숲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소규모 공원 또는 한강을 끼고 있는 이런 공원들이 점점 그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즉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몸소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권들 아파트들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고 그런 곳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한복판 안에서 한강권을 끼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소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 이런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좋은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한강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곳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숲세권과 수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점점점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그 망원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숲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공원을 통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주거 트렌드가 계속해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왜? 이제 범세계적으로 친환경 세대이기 때문이죠. 또 여기 코로나다 또는 미세먼지다 워낙에 환경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세권은 특히나 이제 한강권을 끼고 있고 거기에다가 숲세권의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는 쾌적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사실 서울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아파트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7억대로 이런 많은 요소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굉장히 또 아름다운 도시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망원동 지역은 사실 마포의 전 지역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상암동이나 제가 망원동 이쪽 라인들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교통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바로 합정도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DMC 쪽 라인들의 업무지도 가깝고요. 그리고 증산 뉴타운이다, 가재열 뉴타운이다. 자, 이렇게 점점 도시화가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들도 상당히 크게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부동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망원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사실 요즘에 성수 전략지구다, 자양동이다 사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 라인들은 물론 강남에 가까운 지역이긴 하지만 그 반대편 쪽에는 이렇게 망원동들도 있습니다. 합정 라인들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 한강변에 인접하면서 많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과연 서울에 얼마만큼 있느냐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망원동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권들도 상당히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암동 상권도 있지만 업무지도 끼고 있지만 이렇게 홍대 상권이다, 신촌 상권이다, 이런 상권들이 굉장히 또 젊은 층들은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저는 여기서 한강권에 가깝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주변의 교통편들,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지들, 그리고 도시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망원동은 그 힘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공덕 업무타운이다, 여의도다, 쥐벨리 라인이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공덕 옆에가 용산이죠. 자, 이렇게 뭐 도심 지역도 가까운 곳에 있지만 마포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면 마곡,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의도, 우측으로 뭐 용산이나 공덕의 여러 업무지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한강권에 가까우면서도 아직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내 거주지를 또는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들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원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직장인들 수요가 많은 곳이 바로 마포 아니겠습니까? 주변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호재. 네.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겨가지고. 자, 일단은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 성산시형 아파트 지금 현재 3,700세대 정도 가량 지금 단지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격대들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5,000세대로 지금 탈바꿈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단지들이 구성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성이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금액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상상을 해보신다면 바로 옆 동네가 바로 망원동이거든요. 성산동 라인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임대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공세권과 숲세권 아파트가 점점점 분양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청약률, 경쟁률 자체가 200대 1을 넘어설 정도 수준으로 매년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자면 이런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국민 여가 활동조사에 따르면요. 여가 시간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대체적으로 공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꼽았던 것은 바로 이 쾌적성이에요. 오히려 교통적인 측면보다 쾌적한 공간들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녹지율이 높은 지역들을 유심히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공원들과 한강의 공원들까지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옆쪽으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지금 있어요. 이 화력발전소 지금 공사 중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초대형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마포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은 땅들 중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숲세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선택 요건 중에서 숲세권을 많이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거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완공이 된다면 남부권으로의 이동성이 더욱더 원활해지고 월드컵 대교 완공과 더불어서 뭐 이렇게 서부 광역철도망들도 지금 현재 뭐 부천에서부터 가양을 거쳐서 상암동 그리고 홍대까지 이어지는 추가적인 교통의 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포가 사실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뭐 재래시장이다, 공원이다, 한강권이다, 교통 좋다, 여러 가지 다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부재가 바로 이 쇼핑몰의 부재예요. 주변에 대규모 뉴타운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쇼핑몰 하나가 변변찮은 쇼핑몰 하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신촌 쪽에 있는 현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암동과 성산동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롯데몰 부지 빈 공터로 지금 보이시죠? 이 공터가 앞으로 롯데몰로 앞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연내 착공 속도를 좀 내고 있고요. 지금 상생 합의가 거쳐진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공 자체가 2025년도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정도 후면은 이 쇼핑몰을 대규모 쇼핑몰을 만날 수가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일자리 늘어나는 부분들도 충분히 그 주변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이제는 정말 그 하나의 그 빠져 있는 그 퍼즐 조각까지도 맞춰지는 그런 곳이 바로 망원동이에요. 앞으로 이런 지역들 흔치 않습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프리미엄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실거주와 투자 목적 두 가지 보셔도 상당히 좋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액대 아파트입니다. 25에서 28평형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신혼부부 충분히 살 수가 있겠고요. 아이들 데리고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7억 1,500에서 7억 3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한 6억 원 정도대 언저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보증금 1억 원에 150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하신다면 한 3억대, 3억 2, 3천대 보유하신다면 월세 안고 가져가 보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망원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열려 있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 기다리고 있네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하는 양재 여건인 걸어서 한 7분 정도,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입니다. 투룸 기준이에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만족도 높고요. 투자 만족도 높은 서초구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역에 대한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양재동 저도 참 좋아해요. 이 지역도. 네. 서초구죠. 25개 구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 지역은 제가 투룸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추천 포인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하겠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비교적 평지에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다양한 직장군들, 직주 근접성 갖추고 있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해도 괜찮고 임차 놓으셔도 걱정할 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호재 없으면 좀 약간 아쉽잖아요, 그죠?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뭐 이거는 서울시장 분들이 이제 추가 공약으로 대표적으로 걸었던 공약입니다. 요 지하화 사업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자면 서초구에서 이제 첫 삽을 또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개발들이 있는데 특히나 양재동 쪽으로는 교통의 호재와 거기에다가 일자리가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양재동은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렸죠. 자, 양재천이 앞에 있고요. 양재천 강남 3구에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을 못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수세권 중에서 이런 천변 라인들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서초구 라인들과 일부 송파 그리고 강남의 일부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뭐 탄천 주변 라인들 그리고 양재천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전부 다 제가 왜 이쪽 양재동을 추천드리는 가장 또 포인트 하나는 이 양재천을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쭉 올라가서 보다면 양재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는 다 아파트가 바뀌었습니다. 양재동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 천변 라인에서는. 그래서 제가 양재동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가 뭐 되든 안 되든 그것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내가 옮길 수 없는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천변 어떻게 옮겨요? 그죠? 그리고 이 산들,
물론 뭐 뭉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산들 어떻게 옮깁니까, 그죠? 이런 공원들 그리고 이렇게 천변들 가까이 끼고 있으면서 양재천, 양재동 주변은 비교적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교통이는 뭐 아쉽습니까? 뭐 교통 같은 경우에 3호선도 갖고 있고요. 신문당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역 노선과 도시철도 라인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뭐 여기에 좀 아쉽다면 조금만 올라가면 강남역이 있으니까 2호선까지도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제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시장 분들이 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하화 사업 되겠죠? 된다면 여기 양재동 가까이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지금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또 우측 라인의 재건축 이슈들. 제가 아까 전에 성산시형 아파트 얘기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재건축 이슈가 주변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충분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임차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학원가 많죠. 임차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권 가깝죠. 남부터미널 위쪽으로 고속터미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이용하기 워낙에 또 좋은 곳이기도 하죠. 직주 근접 말해 뭐 하겠습니까마는 R&D 연구단지, 벤처산업벨트, 봉은사로 라인들의 의료관광산업벨트, 좌측으로 R&D 연구단지, 또 정보사부지 일자리타운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또 요 국제1호 복합지구 개발 소식 있죠? 요거 현대차 GB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자리 수가 120만 명 이상인데 네. 앞으로 삼성동과 양재동이 한정거장으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양재동이 받는 힘은 크겠죠. 교통 좋아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도로망 잘 갖춰져 있고 도시철도망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남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초대로의 개발들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용적률 100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이 집가가 그대로이겠습니까? 강남역 인근에서 일어나는 개발들이죠. 바로 아래 한정거장 아래가 양재동입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것보다 뭐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이 증가한다는 거, 땅값이 상승하면서 주변에 여파 미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GTX 신호선 언제 완성이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양재역과 수서와 삼성만 GTX A 노선과 C 노선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 양재는 삼성 비싸서 못 사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죠.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수서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내가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양재동은 네,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재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분당선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판교와 강남과 용산이 이어지는 마지막 어찌 보면은 단일 노선 이 한 개 노선밖에 없어요. 신분당선 용산까지 완성이 된다면 이 힘은 정말 극대화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신분당선 제가 잡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재동 플랫폼 시티 개발 여러 가지의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대규모 기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땅이 한정되어 있죠. 특히 양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왜 이쪽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초IC 옆에 있는 동네가 양재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플랫폼 시티 개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증가 확장되는 겁니다. 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 마지막 보시면 다른 지역들 지금 6억 원대 넘고 있는데 양재동은 4억 8천에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뭐 한 2, 3천, 3, 4천이면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5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대 초반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안고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얘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